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셀 서식 부분을 하고요. 표시 형식 부분 중에서 일반 부분과 시트 보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많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 서식 부분이에요. 자, 셀 서식은 셀에 포함된 데이터의 표시 형식이나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등의 여러 가지 서식을 이런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적용해 주는 기능이에요. 홈의 글꼴 또는 맞춤토 표시 형식에 여러분들 요 버튼이 있죠. 자세히 버튼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가기 버튼이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을 하시거나 바로가기 긴 컨트롤 키와 숫자 1번을 눌러두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표시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홈 탭에 있는 여러분들 어디에요? 글꼴 탭에 있는 요 자세히 버튼 아니면 맞춤 탭에 있는 거 들어가셔도 되고요. 표시 형식에 있는 거 요거 들어가셔도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하고 숫자 1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셀 서식에 들어갈 수 있는 화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 표시 형식은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의된 표시 형식이나 사용자가 직접 만든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형식이에요. 자, 일반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서식을 지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자를 쓰게 되면 왼쪽에, 숫자를 쓰게 되면은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현재 지정된 서식을 해제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콤마 같은 걸 넣어줬다든가 원기호를 넣어줬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일반 해주게 되면은 싹 다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이죠. 해제의 목적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왼쪽에 저도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 놨는데요. 숫자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숫자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소수점 이하 자릿수, 천 단위 구분 기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넣어줄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럭을 잡고 자,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자, 숫자예요. 자,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 여기에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요. 자동으로 소수점 자릿수 들어가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해 주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음수 형식으로 표시해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음수에 가로가 들어와서 나와요. 아니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적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 통화 형식에서는 음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으로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통화 형식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때요? 음수가 가로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보셨을 때 이렇게 그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갑니다. 자, 이 천 단위 구분 기호나 이런 형식들을 해제해 주는 게 뭐라고요? 그 표시 형식에 보시면 셀 도구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시 형식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네, 일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싹 해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형식이에요. 자, 통화 형식 같은 경우는요,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으로 천 단위마다 쉼표를 찍어요. 숫자 앞에 통화 기호를 써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통화 자릿수와 통화 기호, 음수 표시 형식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체크되어 있어요. 예, 음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기호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통화 형식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회계 형식도 잡혀져 있을 거예요. 자, 이 회계 형식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회계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예, 이렇게 원단위 구분 기호가 이런 식으로 왼쪽 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 형식일 때는 이 숫자와 원단위 구분 기호가 붙는 반면에 회계 형식은 가장 큰 특징이 원단의 구분 기호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왼쪽 끝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통화 형식과 회계 형식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블럭 잡고요. 날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날짜 같은 경우는 월일만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그냥 현재 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형식을 지금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때요? 현재 오늘 연도 2021년 8월 1일 여러분들 어때요? 요일까지도 이렇게 체크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3월 14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네,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좀 더 내려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예, 영어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슬래시로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형식을 넣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날짜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 지정에서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이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년 단위를 월일 이렇게 한글로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요 한자로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다양하게 연월일 같은 경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서 좀 더 예, 저한테는 이 형식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마 이런 형식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써주는 형식이 이런 식으로 써주죠. YY, MMR, DDL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는 경우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날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표시 형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네, 시간 표시 형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형식대로 네, 이거 같은 경우 24시각제죠. 자, 여기는 오전 오후를 어떻게 해요? 문자로 나타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AM이나 PM으로 지정을 하실 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AM, PM이 뒤에 붙죠. 요거는 초까지 같이 체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형식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백분율입니다. 백분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왕이면은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여요. 옷 써주고, 여기 날짜 형식이 잡혀 있군요. 날짜 형식에 잡혀 있는 데다가 숫자를 써주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잡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누르셔서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이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날짜 형식에다가 이렇게 숫자 형식에 백분율을 넣으실 때 뒤에 퍼센트를 넣고 싶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백분율을 이렇게 체크를 해버려요. 예, 근데 이 백분율은 그 값에 곱하기 10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값에 백분율을 넣고 퍼센트를 넣고 싶으시면요 숫자를 쓰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5번 위에 있는 퍼센트를 눌러주시는 방법으로 쓰셔야만 됩니다. 즉 백분율 부분은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분율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분수예요. 이렇게 나와 있죠. 컨트롤 1번 누르셔서 지금 된 값을 분수로 바꿔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 분수 같은 경우 써줄 때 4분의 3을 써준다. 그럼 앞에 0을 쓰고 한 칸 띄우고 3/4를 쓰게 되면은요. 이렇게 분수를 써줄 수가 있어요. 그냥 3/4를 쓰게 되면은요. 얘는 이렇게 날짜 형식을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주냐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나눗셈을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지금 날짜 형식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네. 자, 지수 형태입니다. 자, 블럭을 잡고요. 한번 볼게요. 자, 지수 형태. 자, 1.2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 셀에 입력된 값을 지수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소수이와 자릿수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제가 한 자리 넣어볼까요?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수 형태, 소수이와 한 자리 나와 있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쓰게 되면 문자 형식으로 잡히는 거죠. 이거를요,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값으로 넣어주는 거냐면요. 문자 데이터로 취급하여 셀의 왼쪽에 정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 텍스트 잡을게요. 하시면 이렇게 문자 형태로 잡으셔서 어떻게 해요? 왼쪽에 치우쳐서 들어가
잡혀지게 됩니다. 문자 데이터 형식으로 잡혀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요, 예, 기타에 가서 이렇게 전화번호나 우편번호 같은 거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요거는 다음번에 이 부분만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표시 형식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 부분도 생각보다 예, 나오면은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모르시는 것보다는요. 예,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죠. 자, 생각보다 이 셀 서식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 나와요. 맞춤 같은 부분 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 서식의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렇게 맞춤 형식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맞춤 가로 일반, 세로는 가운데 지정되어 있죠. 텍스트 조정에도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줄바꿈, 셀 병합, 셀의 맞춤 방향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줄바꿈은요, 데이터의 길이가 긴 경우 셀이 너비에 맞게 줄을 바꾸어 한 셀에 여러 줄로 표시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 텍스트 줄바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자, 텍스트 줄바꿈이에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써놨거든요. 이 텍스트 줄바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컨트롤 1번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맞춤해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요, 여러분들, 요 컴퓨터 화면에, 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줄바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맞춤 부분에서. 그래서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어때요? 한 셀에 맞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 병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셀을 하나의 셀로 합치는 부분이에요. 지금 태양군 지역 축제 알림은요, D, E, F열에 걸쳐 가지고서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값은 이제 D의 네 번째 값에만 있고, 사실은 E의 네 번째 값에는, E의 네 번째 셀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문서의 제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앙에 놓게 되어 있죠. 그래서 D부터 F열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는 거예요. 요거는 요 버튼입니다. 예.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갔을 때 가로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셀 병합 요거 누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세 개의 셀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해제해 주는 방법은요, 다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들을 병합하면 첫 행 왼쪽 셀이 내용만 남기고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뜻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데이터 값을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야.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이 상태에서 블럭을 잡았죠.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져요. 그런데 여러 개의 셀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맨 위에 있는 태양군 요 글씨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왼쪽 셀이 되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에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렇죠.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끔 시험 문제 보시면요, 해보지 않으시면 헷갈리고, 이 부분은 그 평소에 엑셀을 쓰실 때도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계속 이 부분에서 혼돈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많이 그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셀의 맞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셀의 맞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면 되냐면요, 데이터 길이를 열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 크기를 자동으로 줄여 한 셀에 표시를 해줍니다. 열의 너비가 조절되죠. 넓어지면 넓어지는 대로 글자 크기가 커지고요, 좁아지면 좁아지는 대로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갖다 놓고요. 네, 많이 써주는 부분이에요. 셀에 맞춤 눌러볼게요. 확인.
요 크기에 맞게, 예. 자, 디어를 늘려보겠습니다. 커지죠? 요거에 맞게, 즉 그 글자에 맞게 이 셀에 맞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많이 써주는 부분입니다. 자, 방향은요, 데이터의 회전 각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놓으시고,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로로 써져 있어요. 예, 그런데 방향 같은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텍스트 방향 아래쪽에 나와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 하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방향 기울기 같은 경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좁으셔가지고서 방향 부분에 대해서 잘 표시가 안 나오는데요. 놓을게요.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요 엑셀 부분에서는 방향이 어느 쪽에 나오냐면요.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 다시 가로 방향으로 돌리실 때는요, 이건 세로 방향이고요. 한 번 더 눌렀던 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가로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향 부분을 지정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트 보호입니다. 자, 이 시트 보호는요,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홈 탭을 선택하거나 숨길 시트에서 마우스를 위치 시킨 후 바로가기 버튼에서 시트 숨기기 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이고요. 숨긴 시트를 취소할 때는 우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셀 서식에서 이 시트 보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에 입력된 내용이나 셀의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조금 늘려서 한번 볼까요? 자, 예, 잠금 기능이에요. 잠금 기능은요, 데이터 입력, 수정, 셀 크기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속성으로 모든 셀에는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혼돈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 먼저 설정되어 있어요. 자, 숨김은요, 수식 입력줄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도록, 예, 수식 입력줄 않도록 지정해 주는 거고요. 대신 잠금과 속성, 숨김 속성은 그 시트 보호를 실행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 체크해 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효과를 발휘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트를 잠그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검토 탭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 탭에 보시면 시트 보호, 통합 문서 보호, 통합 문서 공유 등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트 보호를 지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시트를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호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반드시 암호 설정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 갖다 놓고서 암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암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를 넣어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어때요? 값을 넣어주고 싶어도 이 시트 자체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대신 클릭을 했을 때 수식 입력줄의 값은 나오죠. 왜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트 보호 부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또 시트를 해제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트 보호 누르셔가지고 0000을 눌러서 해제를 하셔야 다시 이렇게 셀 서식이나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제 안 오시면은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시트 보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살짝 넘어갔는데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나왔어요. 자, 이거는요, 그 한 문제가 우연히 튀어나오더라고요. 저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에 소수점 위치를 3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숫자 5를 입력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값, 이거 여러분들 답 먼저 체크를 해드리시면은 1번이 답이에요.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엑셀에서는요, 파일 부분에서 보셨을 때 옵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부분에서 고급으로 들어오셨죠. 이 고급 부분에서 보시면요, 이 소수점 자동 삽입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소수점 부분은 체크를 안 해줬죠. 그런데 제가 소수점 부분을 체크를 하고 소수점 위치가 자동으로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숫자를 써요.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라고 써볼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나와요. 양수 1을 썼어요. 즉,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그 입력한 숫자 데이터의 소수점 위치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숫자가 양수이면 소수점 이하 오른쪽의 자릿수를 늘려줘요. 예. 그래서 오른쪽 이하 자릿수를 눌러주고요. 100을 써볼게요. 하주면 1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써줘요. 만약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션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서 고급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소수점 위치를 마이너스 2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요. 자, 2를 눌렀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쓰죠. 자, 음수이면요. 소수점 이상의 자릿수를 올려줘요. 예, 그래서 두 자리였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100을 써줘 볼까요? 그러면요. 이하 자릿수 두 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하 이상의 왼쪽의 자릿수를 늘려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시다 보면 정말로 속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옵션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서 이런 것들도 소수점 이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옵션 부분에서 고급 부분에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해제해 놓죠. 더 재밌는 건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은 글꼴, 본문 글꼴이나 글자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 엑셀에서 데이터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었어. 만약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해놓는다. 이거 예, 위쪽이나 왼쪽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는데요. 위쪽으로 해놓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숫자를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요. 커서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조절을 해주시면은요. 골치 아픈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다 옵션 부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제가 체크를 조금 덜 했네요. 이거 2번입니다. 다음 중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몇 번이냐면요. 2번이에요.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의 셀의 왼쪽 끝에 표시되며 통화 기호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통화 형식 같은 경우 셀이 왼쪽 끝에 표시되는 것은 회계 형식이었어요. 통화 형식으로 지정하게 되면요. 숫자의 바로 앞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아까 보셨죠. 여러 개일 경우 마지막 셀이 내용만 남는 것이 아니고 맨 위탱의 왼쪽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트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 부분에서는요, 뭘까요? 3번이에요. 시트 보호 설정 시 암호의 설정은 필수 사항이다. 꼭 필수적으로 지정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암호 설정을 아까 해줬는데요. 꼭 필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볼게요. 다음 중 시트 보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검토 부분에 가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6번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뭘까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1번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셀 서식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